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에 숨겨진 진실과 그 이면의 아픔을 깊숙이 파고드는 연예계의 이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카메라 앞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을 주었던 배우 이상보 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6년 3월 26일 꽃이 피기 시작하던 그 봄날에 우리는 그를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자택에서 싸늘하게 발견된 그의 마지막은 그가 살아온 산만큼이나 고독하고 쓸쓸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45이었습니다. 한창 현장을 누비며 자신의 예술을 꽃피워야 할 배우가 왜 이토록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만 했을까요? 사실 그의 죽음보다 우리를 더 먹먹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떠나기 직전 보였던 기이한 행적들입니다. 평소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그의 개인 SNS 계정은 그가 발견되기 직전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수천 개의 댓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던 그 모든 디지털 기록들이 단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유족들이 경황 없는 와중에 정리했을 리 만무한 그 흔적의 삭제는 결국 이상보 씨 본인이 스스로 세상과의 끈을 하나씩 끊어내며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타살의 흔적이나 외부의 침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의 죽음에 가해자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화살, 보이지 않는 칼날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지는 않았을까요? 그는 사망 전날까지도 주변 지인들에게 억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억울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소속사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그의 비보를 접했을 만큼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박수받던 배우였지만 정작 그 조명이 꺼진 뒤 돌아간 방 안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지독한 우울과 고독,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억울함 뿐이었습니다. 평택 중앙장례식장에 차려진 그의 빈소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그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만신창이가 된 영혼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팀은 배우 이상보라는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비극의 서막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망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비난과 무책임한 공권력, 그리고 사실 확인보다 속도에 열을 올린 언론이 합작해낸 인격 살인의 기록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SNS를 지우며 느꼈을 그 참담한 심정. 그가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안식처여야 할 집이 배우 이상보 씨에게는 때로 거대한 감옥이자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면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배우들의 모습만을 기억하지만 그 조명이 꺼진 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 이상보의 삶은 잔인할 만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보 씨의 비극은 아주 오래전 그가 꽃다운 청춘이었던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에게는 누구보다 의지가 되었던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누나는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이별이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를 먼저 보낸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0년. 이번에는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년 뒤인 2018년, 그가 마지막까지 극진히 간호하며 매달렸던 어머니마저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와 형제,
그 모든 울타리가 단 20년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린 그 정막을 말입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그 당연한 일상이 이상보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가 마약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날이 하필이면 추석 단일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느꼈을 고독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남들이 가족과 송편을 빚고 정을 나눌 때 그는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술잔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가 복용했던 우울증 약과 신경안정제는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홀로 남겨진 이 세상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그가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섭다 라고요. 텅 빈 거실에서 느껴지는 그 지독한 공허함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로 데뷔한 이래 그는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마다하지 않으며 연기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삶을 빌려 잠시나마 자신의 슬픔을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연기자로서 꽃을 피우려 할 때마다 가정사가 발목을 잡았고 그가 겪은 우울증은 대중의 차가운 시선 아래 정신적 결함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약을 먹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촬영장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특히 어머니를 보낸 뒤 그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평택 자택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이유도 어쩌면 부모님의 온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곳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이 잠든 그곳에서 그는 결국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보다 커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외로운 사람을 더 세차게 흔들었을까요?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사람은 진정 없었단 말입니까? 그의 재능이 만개하기도 전에 꺾여버린 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우리 모두의 방관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제 그의 억울함이 시작된 그 문제에 2022년 추석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며 보름달 아래 행복을 빌던 2022년 9월 10일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배우 이상보 씨에게 그날은 축제가 아닌 뼛속까지 시린 고독과 싸워야 하는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누나와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내고 텅 빈 집안을 감도는 정막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약간의 술을 곁들인 채 집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대한 악몽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상보 씨를 마약 투약 의심자로 지목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 TV 영상 속의 그는 확실히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초점이 흐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지독한 고독을 잊기 위해 복용했던 신경안정제와 우울증약, 그리고
명절의 외로움을 달래려 마신 술이 뒤섞여 나타난 일시적인 창난 증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마약 사범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여러분, 간이 검사는 말 그대로 간이일 뿐입니다. 감기약이나 우울증 약물에 포함된 특정 성분으로 인해 위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상식적인 판단조차 공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내내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 이건 우울증 약이다. 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은 그의 손목을 더욱 조여왔고 수사관들의 눈빛에는 이미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공권력의 성급함에 박자를 맞춘 언론의 보도 태도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포털 사이트는 40대 남성 배우 마약 투약 혐의 체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수사망을 좁히듯 그의 필모그래피를 뒤지며 이상고라는 이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기정사실인 양 퍼져나갔고 그는 졸지에 추석 연휴 온 국민의 공군을 사는 마약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그 시간, 밖에서는 그의 인격이 실시간으로 도살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가 보여주었던 성실한 이미지, 힘들게 버텨온 삶의 궤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약이라는 두 글자만이 그를 정의하는 유일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명절날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그의 슬픔은 마약의 기운을 빌린 일탈로 변질되었고 그가 흘린 눈물은 범죄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가 복용 중이던 약봉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다 라는 간절한 호소는 마약쟁이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이라는 비웃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날의 이상보 씨를 통해 목도했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추석날,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갑고 외로운 곳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가 겪었을 그 참담한 억울함은 이제 막 시작된 긴 고통의 터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양성이라는 건조한 의학 용어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피눈물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2년 그 현장에서 실시된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이상보 씨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성 반응은 그가 탐닉한 쾌락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죽지 못해 버티며 삼켜왔던 우울증 약물과 항불안제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오해였습니다. 신경안정제 성분이 마약 성분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권력은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의 행태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저널리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유명 배우 마약 투약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은 클릭수에 목맨 매체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복제되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 그들은 이상보 씨의 과거 영상 속 눈빛이 흐리다느니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느니 하며 온갖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 그의 상태를 분석하며 마치 마약 중독이 확실한 양 떠들어댔습니다. 그 시간 철창 안에 갇힌 이상보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발 믿어달라. 나는 부모님과 누나를 잃고 너무 힘들어 약을 먹었을 뿐이다. 라는 그의 처절한 절기는 거대한 언론의 파도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울부짖으며 마약을 안 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라고요.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공권력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은 이상보 씨가 복용하던 처방전과 약봉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을 의식한 듯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보다 수사 실적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고, 그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전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펜대로, 그리고 무책임한 보도로 한 인간의 명예와 삶의 의지를 난도질하는 것 또한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상보 씨가 겪어야 했던 그 억울함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단지 외로웠을 뿐이고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가 불검출로 나오기까지 걸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거짓은 이미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는 말처럼 무혐의 판정이 나왔을 때 이미 그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입은 정신적 매상입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심각한 공황장애와 사회공포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와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이 나를 마약쟁이로 보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온 배우라는 직업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박수는 조소로 들렸고 카메라 렌즈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위양성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일부 몰지각한 여론, 그리고 오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던 매체들, 그들이 바로 이상보 씨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공범들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하지만 배우 이상보 씨에게 그 바른 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했습니다. 2022년 9월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소변 및 모발 마약 성분 불검출. 그가 그토록 주장했던 대로 그는 마약 사범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의 결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의 서류 한 장이 무너진 한 인간의 삶을 예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보 씨의 일상은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감히 세상은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던 배우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그가 비틀거리며 걷던 영상이 떠돌았고, 악플러들은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니냐, 돈으로 입막음한 것 아니냐는 식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백이 증명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를 범죄자로 몰아세웠던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던 수많은 언론 매체 중 그 누구도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보를 냈던 기사들은 조용히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을 뿐,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국가는 나를 범죄자로 만들 때는 순식간이더니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다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상보 씨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폐쇄공포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공포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거대한 공포가 되었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매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우울증 약뿐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갔던 그 약들이 이제는 그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출연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명절날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고독한 중년 남성을 따뜻하게 보살피기는커녕 먹잇감을 발견한 듯 달려들었던 우리 사회의 잔인함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라는 법적 면죄부는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가슴속에는 나는 억울하다는 5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가 느꼈을 단절감이었습니다. 사고로 떠난 누나, 병으로 떠난 부모님. 하늘에 계신 그분들이 혹시라도 아들의 이런 소식을 듣고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그 죄책감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부모님 별 면목이 없다며 울먹이던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무혐의 판정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열렸지만 정작 그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다시 웃으며 대중 앞에 서기를 기다렸지만 그가 겪어낸 일상의 붕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깊고 처참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배우 이상고 씨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2023년 그는 KBS 일일 드라마 우아한 제국을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마약 사범으로 낙인 찍었던 세상에 대하여 나는 여전히 건재하며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배우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누구보다 상실했고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꾹꾹 눌러 담으며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대중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이제는 정말 평탄한 길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회복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촬영장 조명이 꺼지고 다시 홀로 남겨진 평택의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고 씨는 복귀 이후에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트라우마에 몸서리쳤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라인상의 작은 비난 하나에도 결국 세상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무책임한 공권력과 언론으로부터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울부짖었는데 그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라고요. 그 응어리진 억울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2025년 새로운 소속사를 찾으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인격살인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거대한 폭력 앞에 45살의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약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그 약은 더 이상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드라마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우로서의 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 했던 그 고독한 광대의 삶. 이상고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과 소통하려 애썼지만 그가 느낀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연기로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세상과의 소통 창구였던 SNS를 하나하나 지워가며 마지막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기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 사회는 끝내 그의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보내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평택의 차가운 자택에서 홀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그가 느꼈을 그 깊은 고독과 억울하다는 마지막 외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 이상보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허술함, 클릭수에 매몰된 언론의 잔인함, 그리고 사실 확인보다 비난에 앞장섰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는 생전 마지막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마약범으로 몰았던 경찰의 사과, 확인 없이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의 사과, 그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던 대중의 사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는 결국 그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한 채 부모님과 누나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던 이 비극적인 서사는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우 이상보 씨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들과 재회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마약이라는 주홍 글씨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지독한 우울증 약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억울한 마약 배우가 아니라 삶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성실한 배우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제2의 이상보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 이상보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부디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